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유경희입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참 애국자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볼멘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사업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볼멘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전과 관련되어서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소홀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환경은 중소기업한테는 상당히 큰 위험 요소이고 경영의 매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인 환경은 기업 경영의 기본적인 요소이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대표이사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인원도 없고 자금도 넉넉지 않는 중소기업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부와 안전공단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컨설팅을 받아봐도 어렵고 복잡한 서류만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도대체 컨설팅을 받았는데 왜 못하는 거죠? 물론 역량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컨설팅 자체가 어렵고 추상적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산수를 가르치지 않고 미적분을 가르친다면 이 초등학생들이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9개 항목 등 총 15개 항목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항목별로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한 내용들을 알려주지만은 오히려 이상적일수록 중소기업은 그것을 소화하기가 어렵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도 버거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이것을 소화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설팅도 중소사업장에 겁먹지 않고 시도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라고 합니다. 도대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이냐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체계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계란 각각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잘 돌아가는 톱니바퀴, 이것을 연상해 볼 수 있고요. 좀 더 높은 고단위의 체계로서는 유기체가 대표적이다. 유기체의 가장 고도로 발현된 형태가 인간,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구성 요소는 이 머리, 의사를 결정해야죠. 손발, 결정된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머리와 손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혈관과 그 안에 흐르는 피, 혈액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신경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러한 네 가지의 요소들이 유기체로서 필요하지만은 체계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안전보건관리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집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있어야 되고 이탈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하는 자율신경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앞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 기능 부문별로 각각 세 가지씩 총 12개의 구성 요소로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가 리더십과 안전경영 방침과 목표,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발, 이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능, 여기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가 조직, 인력, 예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정사항을 수행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위험성 평가, 그리고 TBM, 작업전 안전점검회의라고 하죠. 그리고 교육,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자율신경입니다. 체계가 작동되는 가운데에서 일탈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발생할 때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자율신경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비상조치 개입,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점검과 평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자의 리더십,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첫걸음은 경영 대표자의 안전 리더십입니다. 한 사례는 수년간 시도해도 안 되던 것이 사장께서 신년 인사에서 안전에 대해서 강조 한마디 하니까 즉각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 리더십은 중소기업 대표들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 리더십은 내적 각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리더십은 반드시 외부로 표출되어서 근로자들이 이 리더십을 알아야 효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년사에서 안전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 그 다음에 안전 선포식을 하는 것, 전체 직원 행사나 교육할 때 수시로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서면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합되면은 바로 경영 대표자의 안전 리더십이 확보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의 두 번째가 안전 경영 방침과 목표입니다. 안전에 대한 경영 책임자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외부적인 형태, 이것이 바로 안전 경영 방침과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 경영 방침은 압축적으로 함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방향으로 매우 간단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급적 정량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작성보다는 이 내용들, 즉 방침과 목표를 전체 근로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눈에 띄게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을 두고 구체적인 목표로 중대재해를 전년에 비해서 50% 감소하겠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연 12회 실시하고 PBM을 매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한 장으로 경영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 내용을 모든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여러 군데에 배치하면은 이것이 다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회사의 안전경영 활동과 관련된 기본 방향과 내용을 확정한 안전 관련해서는 그 기업에서는 헌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0인 이상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대행을 꼭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사결정의 기능으로서 안전보건관리대장은 작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 중심으로 가독성 높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이나 법률과 같이 목적, 정의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집행상의 기준이나 지침,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계절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결국 결과물은 소규모 사업장용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이름은 달리해서 안전 매뉴얼, 다양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만 도움받으면 만드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머리에서 결정하면은 손발로 실제로 집행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 움직이는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안전 담당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 책임자의 방침과 목표, 위험성 평가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와 여력에 따라서 가동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최대 수준으로 조직을 꾸릴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팀이나 안전실 형태로 꾸리면 좋겠지만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20인 이상 제조업 등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 이하의 기업, 즉 19, 18명 되는 기업도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담당자는 물론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절반 정도 이상은 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할 것입니다. 인력이 한두 명인 경우에도 부서장, 대표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가지고 그 내용을 조직도에 그리면 그것이 바로 안전보건 관련 조직이 될 것입니다. 결과물은 안전보건 조직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손발에 해당되는 구성요소 중에서 예산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과 인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보건 전용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특히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곳에만 사용을 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상세하게 편성하면 좋겠지만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총괄 예산으로 편성하고 총액으로 편성하고 사용 용도를 여기로 쓴다 이렇게 정하고 해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액이라도 별도로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대표자의 결재로 집행하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안전보건 예산 편성표로 만들어서 보관하면은 그것으로서 예산 부분이 이제 충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혈액, 혈관과 같은 존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혈액이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무리 이 머리에서 결정하고 손발이 집행하더라도 그것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피와 같은 존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안전이 흐르도록 하는 혈액과 같은 존재고,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비로소 작동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한 체계는 바로 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다. 위험성 평가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잡는 실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먼저 위험을 파악하고 그 위험의 크기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 이 전반적인 과정이 위험성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위험성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기법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바이브라고 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한 약식 규정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기업 특성에 맞게 내실 있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순회 점검을 한다든지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할 때 근로자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때는 직조 반장 등 관리 감독자나 현장의 근로자 약관 명을 참여시켜서 함께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하려면 선정 회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순회 점검도 현장에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당이나 출입문 등 적당한 곳에 제한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의견들을 듣기 위한 청취 회의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차 사고 주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 아차 사고도 매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차 사고 신고함이나 게시판 등을 적절한 곳에 설치해서 평시에 위험 요인을 항상 이렇게 파악하는 노력들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네, 위험성 평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위험성 평가 중에서도 상시 평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평가는 월,
주 1단위로 일상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는 매월 특정한 날을 정해서 위험성 평가 회의를 먼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 회의에서 안전 담당자가 미리 참석자를 선정해서 통보하고 그리고 경영 책임자, 안전 관련 담당자, 근로자 등 적정 규모의 인원으로 선발을 해서 미리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가 회의에서 오늘의 순회 점검 포인트에 대해서 사전 공유하고 사업장을 직접 순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글로 쓰기 어렵다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안전보건 담당자가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적시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회 점검에서 파악된 위험, 그리고 사전에 준비한 아차 사고 신고 내용, 그리고 제안함에서 수거된 제안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악된 위험 요소들을 목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위험성 평가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록표가 만들어지면은 다시 회의를 통해서 각각의 위험성을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빈도 강도법을 적용했지만은 이 빈도 강도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위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3단계 판별법인 상중하 판별법을 사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위험을 다 파악하고 위험의 크기를 결정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책들을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 클라스라고 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산업재해 고위험 요인 정보가 있습니다. SIF 자료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 단위로 위험성 평가를 하면은 그 내용들을 주 단위로 일정한 날을 정하고 원하청 안전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난주의 위험 요소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의 위험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다음에 TBM에서 주지시켜야 할 차관사항은 어떤 건지를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1단위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입니다. 이 공정 작업 단위별로 관리 감독자 중심으로 5 내지 10분 전후로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 주 단위에서 논의된 사항, 그리고 오늘 작업 계획에 따른 위험을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가 미리 관리 감독자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험성 평가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기록할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드시 보고받고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편철 등 관리에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위험성 평가 표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이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월 한 장, 건설업 같은 경우는 한 2장 정도. 그러니까 총 따지면은 1년에 12장 또는 24장 정도를 이 위험성 평가 결과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모든 자료 보관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서류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안전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꼭꼭 지킵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적어도 이것만 해도 중대재해 절반은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 TBM이든 위험성 평가든 꼭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가지를 핵심적으로 좀 저희들이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작업장 정리 점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위험한 것에는 위험하다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TBM, 이것은 정말 그날 하루 위험 요인을 다시 알려주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서 안전활동을 유인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들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주시시킬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구성요소로서 TBM, 이 TBM은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매일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제대로 인지주의하도록 하는 촉구하는 최종 단계의 노력입니다. 중대재해 감축의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만큼 사전에 준비를 잘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TBM은 정말 위험성 평가와 함께 핵심적인 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위험성 평가도 위험성 평가와 최근에 발생한 사건, 사고 내용들을 확인하고 오늘 작업 계획 및 안전 수칙들을 정리해서 근로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몸을 가볍게 푸는 것도 매우 TBM에서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의 구성 요소로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안전교육입니다. 교육은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위험성 평가의 최후 단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안전보건 교육이나 직원 회의에서 수시로 위험성 평가한 결과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평시에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주시시키고 안전의식과 문화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교육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TBM도 어찌 보면 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교육 일정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연간 교육 일정표를 연초에 미리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시행하고 그 내용을 보관하면은 아마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기체로서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탈된 부분이 있을 때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유기체로서는 자율신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바로 비상대응 체계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체의 자율신경계 혈소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치료하고 원상 회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대응 매뉴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제공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비상대응 매뉴얼 내용을 공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주기적인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2회 전반기, 후반기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그 내용들을 기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직접 반기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율신경의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체의 자율신경계의 항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재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그 내용을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 이 과정이 이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물, 회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배치해야 될까요? 사고가 일어났으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한 내용들을 처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보면은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주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를 감안하여
점검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점검, 비상대응 조치 여부 점검,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반기 1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점검 평가한 후에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각 사안별 점검 결과와 조치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쉽게 하라지만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쉬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은 사고 걱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안심과 자신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시다. 시작부터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1톤의 생각보다는 1g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힘을 모으면은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함께 꾸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